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마감 직전 살펴볼 만한 테마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 같이 짚어드릴게요. 27년 만에 아우가 형님을 역전했습니다. 형님은 코스피고 아우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조 8천억 원 가까이로 집계가 되었고 코스피는 10조 500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코스피가 몸집이 5배나 큰데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더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테마장 조심해야 한다라는 증권가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고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가다가 꺾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시의 하락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올해 초반부터 계속해서 테마장이 이어지다 보니 코스닥에 더 많은 거래대금이 오늘도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은 잠깐 2,550선 플러스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세 흐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장 후반 갈수록 조금 낙폭을 많이 하면서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909선 지나가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이렇게 흘러가는데 반도체 쪽 이야기가 계속 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지금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잡음이 참 많은데요. 9월 12일 다음 주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중국발 악재 때문에 주가가 정말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시총 250조 원이 증발해 버린 거죠. 애플이 맞닥뜨린 세 가지 악재는 이겁니다.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시장법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 규제 기업에 애플, MS,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이 2, 3번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크게 드러내는 두 가지 이슈입니다. 일단 중국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을 금지를 시켰고요. 또 오늘 나온 소식인데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메이트 60 프로라는 건데 이 메이트 60 프로를 까봤더니 SMIC, 그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죠. 파운드리 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7나노미터 공정 반도체가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SMIC 너네 우리 규제 잘 안 지킨 거 아니야? 하고 이거는 프로세스를 전부 다 조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나노미터 반도체라는 게 아이폰이 6년 전에 쓰던 수준의 기술인데 지금 만약에 미국이 제재를 추가적으로 확대를 한다면 초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구형 공정까지 제재가 더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아이폰의 총 매출 20%를 다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데 중국 자국에서 화웨이 신제품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애플에 대한 실적 타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를 4개월 내 연말까지 최대 60만 대 더 출하를 늘릴 예정이라고 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애플이 내년 출하량을 1,000만 대 정도 감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된 거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미국 증시에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이 타격을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애플 주가가 연 이틀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있는 애플 칩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30% 정도의 수익을 다 중국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특히 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퀄컴은 어제 주가가 7%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신감이 너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중국 화웨이가 만드는 부품들을 다 중국 기업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실적 개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팩트셋 중국 반도체 지수는 지금 이 화웨이 신제품 출시 이후에 주가가 9%나 급등한 상태. 하지만 아직까지 다행인 점은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아이폰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중 갈등 이렇게 팽팽한데요. SK 하이닉스가 중간에서 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 화웨이의 스마트폰 부품을 또 열어봤더니 SK 하이닉스가 만든 D램 제품 LPDDR5가 있다라던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측은 우리는 공급한 적이 없는데 왜 거기 칩이 들어있지?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하고 미국 상무부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위 파악을 조사하는 중이고 미국 측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대중을 상대로 수출 통제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좀 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간으로 미국 하원 외교위에서 화웨이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을 전면 통제하고 SK 하이닉스라든지 SMIC라든지 지금 다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나선 상태입니다. 만약 이 과정이나 결과에서 SK 하이닉스가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그건 정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오늘 주가도 그래서 4% 이상 급락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애플 신제품 앞두고 출시를 앞두고 이렇게 잡음이 상당한데요. 관련주들도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애플 출시 앞두고 반등을 하려다가 이제 그 중국의 공무원 아이폰 금지령부터 오늘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이노텍부터 BH, 더구전자,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지금 주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두셔야 할 부분은 그 화웨이가 지금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로 판매 목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 보여주기 용으로 선전용으로 만든 걸 수도 있다라는 교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조금 더 길게 연장이 될지 여기서 끝날지는 계속해서 이슈 팔로잉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이폰 부품주들 지금 주가 급락 나오고 있지만 일단 증시 자체가 지금 눌리고 있기 때문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기는 얼마 전 테슬라 이야기 때문에 아이폰 부품주로 분류되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이런 점들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 오리온이 식품업계 최초로 해외 법인 수익을 국내에 들여오게 됩니다. 바로 베트남 법인 순이익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2019년 400억 원, 2020년 500억 원, 2021년도 500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베트남 법인에서 이렇게 번 돈을 그동안은 베트남 현지에 재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국내로 이 자금을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업계 최초로요.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가 쓰냐 하면 다음 장에 보시면 캐파 증설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면서 2천억 원 정도를 생산 공정에 투입한다 라고 밝혔고 증권가에서는 오리온의 주가가 현재 PER 12배로 너무나 저평가 구간이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한 14만 원 정도 구간에 놓여 있고요. 이외에도 삼양식품도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는데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낼 거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있었고요. 이쪽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리온 주가를 한번 볼까요? 오리온 주가는 최근에 13만 원 터치한 이후에 14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5일선, 21선 지켜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다시 반등을 해서 정말 업사이드를 크게 열어두고 보면 좋을 종목인지 앞으로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정리해 드릴게요.